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를 보내드립니다. 최명훈 구단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인 단체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오카게베 4명의 선수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한 자리를 놓고 6명의 선수가 싸우게 됩니다. 예, 오카게베 세계대회는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2명, 합이 이제 5명인데요. 남자 2명과 여자 2명 선수는 이제 선발이 돼 있고, 이제 이 선발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그런 시합입니다. 네, 자, 이 험난한 과정을 어떤 선수가 뚫게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일본기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 단체전으로 펼쳐지고요. 세계대회 우승 경력이 없는 30세 이하 신예 기사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우승 상금은 450만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150만 원입니다.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은 없고요. 한 수에 이제 30초 초읽기고 30초를 소비할 경우에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30초 초읽기 바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V바둑 아시아와 중국 갑조리그 속기전에서 이 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발전 대진표입니다. 나연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분산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1라운드 강승민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 김명훈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랭킹을 좀 가미한 대진표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와 이제 나연 선수가 랭킹이 다른 선수들보다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조에 좀 올라가 있는 거죠, 미리. 네, 신민준 선수가 랭킹 시드를 받았고요. 이지연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 리그전 시드를 받았고,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 시드,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에서 김명훈 7단과 박건우 4단의 대결, 강승민 6단과 송지훈 5단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판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랭킹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좀 랭킹이 우위에 있는데요. 네. 근데 박건호 선수와 또 강승민 선수가 이제 강타자들을 또 잘 잡는 또 스타일의 바둑이기 때문에 네. 오늘 더군다나 이제 속기전 아닙니까? 속기전은 네. 또 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명훈 7단과 박건호 4단의 대결은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로 팽팽하고요. 또 2015년 아무래도 좀 예전에 두어진 대국이다 보니까 오늘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승민 선수와 이제 송지훈 선수는 상대 전적이 이제 송지훈 선수가 2승으로 좀 앞서 있죠. 네. 나이도 이제 송지훈 선수가 좀 어려요. 속기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 기사가 좀이라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네, 자, 박건호 선수는 김명훈 선수에게 천원전 국내 선발전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대국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국내 대회 예선 결승에서 만났고요. 모두 이 두 판 모두 2015년에 두어진 건데 굉장히 이 두 선수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또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사의 기풍은 어떨까요? 김명훈 선수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아주 강타자, 뭐 이렇게 싸움을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이고요. 박건호 네. 선수는 싸움도 좀 어느 정도 능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잔잔한 바둑도 또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싸움에 강점이 있고 박건호 선수는 그냥 대체적으로 좀 유연한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잘 소화하는 그런 스타일의 바둑인데 네. 어느 쪽이 뭐 스타일이 잘 맞는다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바둑을 보시면 이제 강승민 선수와 송지훈 선수 이 두 기사의 이 대국을 이걸 보면은 스타일을 보면은 강승민 선수는 좀 약간 이제 힘 바둑이긴 한데 근데 또 좀 바둑이 나빠지면 돌을 빨리 좀 일찍 거두는 그런 또 스타일의 바둑이에요. 네. 보통 신예 기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좀 바둑이 좀 많이 나쁘더라도 좀 이렇게 끝까지 좀 두어가는 스타일인데 강승민 선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오늘 더 끈기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6회 오카게베 국제바둑 신예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국내 선발전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심판으로는 주영욱 프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직 박건우 선수는 대국장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상식대표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계가 약간은 좀 특이하죠. 이게 그 TV 아시아 바둑 선수권 그 룰로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시계가 있거든요. 예. 1분 고려 시간 10회가 주어지고요. 모두 사용할 시에는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 시계가 아마 대만에서 제작한 시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일본 기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초읽기가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나오죠. 자, 아무래도 이 대국 룰 자체가 평소에 많이 두어지던 룰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김명훈 선수는 이 선발전을 앞두고 이지현 선수와 연습 대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평소에 이 룰대로 대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룰에 한번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 같은 것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면 네.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제한 시간에 따라서 판을 어떻게 운영할지 작전을 세우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초속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오카게베. 자, 오늘 바둑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 두 대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대국 요즘 규정은 시계는 백의 오른쪽에 백쪽 편에 바둑통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백통 쪽에서 시계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점은 대국을 한 손으로 시계를 눌러야 돼요. 대국자가 직접 누르는 이 개시 방법은요. 만약에 네. 한번 저것을 이제 왼손으로 눌렀다가 흑의 입장에서는 백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 대국자 입장에서 오른손으로 착점을 하고 오른손으로 누르면 됩니다.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흑의 입장에서는 시계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두고 시간을 좀 더 전략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손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국 룰로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1회 경고를 받고 그리고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하면은 이제 아웃이 되죠. 대국을 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데 이제 대국자가 바둑에 몰입해서 막 이제 마지막에 막 아웃할 때 막 두면 네. 간혹 왼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조심해야죠. 이게 뭐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착수한 손이 더 빠른지 아니면 초시계를 누른 손이 더 빠른지 이거는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비디오 판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룰이 그렇죠. 바뀐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계 소리가 또 저쪽에서도 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박건호 선수도 이제 착석을 하고 이제 시합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건우 선수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송지훈 5단과 강승민 6단. 랭킹에서는 송지훈 5단이 28위, 강승민 6단이 32위 자리에 있습니다. 랭킹 차이는 크게 나진 않네요. 네. 송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요 근래 이제 성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랭킹이 좀 많이 올라갔죠.
뭔가 송지훈 선수는 포석 연구를 좀 해온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착점 속도가 네. 상당히 빠르네요. 여기서 뭐 백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끊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축으로 몰아서요. 흑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나가면은 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흑이 넘고 백이 때리게 되면 이쪽에 백돌이 좀 어정쩡한 데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정석 선택은 택하지 않고 실전처럼 둔 거고요. 아무래도 초속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포석 연구를 하고 왔을 텐데요. 그렇죠. 뭐 요즘 포석은 인공지능으로 또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이제 연구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초 초읽기 바둑에서 초읽기를 다 소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좀 빠르게 두는 거죠. 네, 자, 지금 좌귀에서 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붙인 수는 일단은 나와서 끊는 것을 뭐 또 당장은 여기 끊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와 끊는 거 당장은 성립 안 되지만 그래도 이후 교환을 해놔야 이 약점이 완벽하게 보강이 돼 있어야 이 흑도를 압박하기가 좀 좋죠. 그 자리가 급소 자리인가요? 예, 흑의 안형을 뺏는 자리이긴 한데요. 다음에 이제 이곳을 좀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흑이 이렇게 두는 건 끊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반대로 여기를 넘으면 흑이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끊기는 했지만 자세가 좀 흑도 뭐 이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죠. 흑은 이곳을 둔 이유는 이곳으로 나가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밀면 자연스럽게 늘면서 좌변에 집을 좀 챙기겠다. 네. 행마를 하면서 그렇다고 백이 뭐 나가질 않으면 막히게 되니까 백도 여기서 조금은 고민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요것을 상당히 악수긴 한데 이런 행마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여기 행마가 자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자, 부분적인 수읽기가 필요한 상황. 자, 강승민 선수가 행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좀 애매한데요.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 붙인 수가 악수라서 흑이 이쪽으로 잡지는 만약에 백의 의도는 이렇게 두기를 바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둬서 이거는 백이 아주 모양이 좋죠. 여기를 돌릴 수가 있어서 네. 예, 이렇게 되면 이 두 점을 버리고 흑집이 난 것을 만회합니다. 네. 이런데 또 들여다보는 것이 기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을 붙여놓고 끊으면 흑도 밑으로 단수 칠 것 같아요. 이 돌이 악수기 때문에. 그러면 백이 여기서 먼저 끊어놓고 그리고 이곳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흑도 또 변화를 하겠죠. 네. 여기 그냥 이렇게 막아주면 백의 의도대로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응수를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나갈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여기 요 한 점은 이제 돌리는 것 때문에 항상 가벼운 돌이라고 생각해서 예, 백도 여기서 약간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흑의 의도대로 둬주는 건 물론 밀면서 요 돌은 좀 약해졌지만 여기가 흑이 워낙 기분이 좋아서 네. 이렇게 뭔가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좀 책략이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자, 강승민 6단도 이 부분에서 좀 수단을 부리기 위해서 횡마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 시간 2회를 사용했습니다. 8번 남아 있고요. 그런 정도. 그래서 네. 예, 이제 여기를 받으면 이제 여기를 끊어도 이제 이쪽으로 못 치죠.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럼 밑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흑이 지금 이제는 여기를 받지를 않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여기를 교환해 놓고 이쪽을 두는 게 별로 그렇게 득이 없을 수도 있어서 흑도 그냥 이렇게 두나요? 그럼 이제 백도 여기를 젖힐 거고요.
이쯤에서 이곳을 한번 쳐서 여기 이제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끊는 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서 빵 때림하면서 끊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두면 그때 여기를 맞춰 쳐갑니다. 그러면 백은 원래 요 교환이 안 돼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끊어서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이것을 하나 교환을 했는데요. 이곳을 받으면 여기까지 단수 치는 건 받아주면 좋은데 당연히 안 받거든요. 그럼 이 교환은 뭐 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때에 따라선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에 쫓겨서 착수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 교환은 일견 보기에는 좀 악수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는 안 이어주죠. 이제는 이쪽에는 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행마를 할 텐데 때려봤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큰 영향을 못 주거든요. 네. 그러면 요 돌이, 요 백돌이 너무 이상한 데가 있어요. 좀 그리고 그런 전체적으로 정도. 몰아가네요. 예, 강승민 선수 이것을 교환하고 이런 정도로 둔 것은 약간은 좀 신통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차피 여기 흑돌이 이렇게 행마를 하게 되면 여기 끊는 약점이 있어서 한 수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백은 이런 거 하나 더 밀고 이렇게 늘면 이런 데를 한번 먼저 두는 좀 기분 좋은 그 교환은 있긴 있지만 흙이 받아놓게 되면 결국은 요 끊는 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자, 저 교환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기 끊는 약점이 결국은 이 약점을 보강하지 못하면 이런 데 밀 때 결국은 하나 받아야 돼요. 백은 여기서는 여기까지 두기에는 이 백돌도 약해지기 때문에 네. 글쎄요. 하나 더 밀고 이런데 전개를 해서 좀 안정을 취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나요? 여기를 두긴 둬야 되거든요. 하나 더 밀어넣습니다. 예, 일단 하나 더 밀었고 흙도 여기서 뭐 네. 그렇게 여길 맞을 순 없으니까 네. 늘던가 뛰던가 해야 되는데 글쎄 뛰는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고 백도 이제는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여기 둬서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앙에 흑돌이 놓여질수록 하변에 백은 좀 약해지는 감이 예,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도 뭐 당장 여기를 한번 일점불사를 외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를 꼬부려서 이제 보강을 해라 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자리로 이렇게 전개하는 네. 그런 수법이 있어요. 자, 이제 중앙의 진출로가 거의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변 보강은 절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받아야죠. 그게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자리고요. 자, 여기서 송지훈 선수는 부분적으로 차단을 해서 바로 전투로 이어갈지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중앙 쪽으로 꼬부려서 오히려 그 부분에 이 백의 투자를 받아내고 판을 넓게 키워갈지 자, 선택의 순간인데요. 이곳을 일단 압박을 해서 네. 또 안 두면 이런데 침투하는 수단이 뭐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와 끊어서 잡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수단들이 있죠. 네. 이런 수단을 이제 엿본 건데 여기를 꼬부려 보고 싶기도 했어요. 지금 네. 강승민 선수도 바로 밀지 않습니까? 네. 일단 꼬부리고 끊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맛보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백돌이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 이 약점은 노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자, 강승민 선수도 기세죠. 밀어갔고요. 자, 송지훈 선수
1분 고려시간 10회 중에서 1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흑도 기세로 하변을 먼저 공략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넉점머리가 맞는 게 남아있으면 여기 함부로 못 둡니다. 지금 아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런 형태면 백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근데 젖히면 끊지는 않지만 일루 젖힐 때 또 젖히는 거는 또 일루 끊고 늘 수가 있어서 네. 젖혀놓고 다시 있는 것도 별로 좋은 행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송지훈 선수 여기 둔 걸로 요게 꼬부릴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상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수가 되었네요. 네, 일단은 또 하나 참았고 이제는 백도 여기가 조금 얇기는 얇아서 보강을 한다면 뭔가 이런 정도 하나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여길 둬놔야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고 나중에 귀에 붙인다든지 하는 맛도 노릴 수 있고요. 여기를 안 두게 되면 뭐 확실히 좀 기분은 나쁜 형태라. 자, 강승민 선수는 1분 고려시간 7회 남았습니다. 뭐 대세의 급소는 이 자리도 좋은 자리죠. 뭐 흑이 날을 짜가는 것과 백이 반대로 날을 짜가는 것과 아주 좋은 자리인 거는 강승민 선수도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 짧은 시간 내에 좀 판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걸 거예요. 자, 과연 하변 강승민 선수가 그쪽으로 향하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둔 수는 이렇게 두면 아까는 제가 일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밀고 잡겠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어도 뚫어도 여기 두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단수 치면 여기 약점과 다 보강이 되죠. 뭐 일단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강승민 선수는. 이렇게 되면 뭐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대로 진행을 할 확률이 높죠.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당연히 잡아야 되고 그냥 잡는 것보단 하나 나가놓고 잡아야 되고 흑도 차단을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여기는 괜찮은데 이제 끊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보강을 해야 되고요. 하나만 교환을 해놓고 반대쪽 나를자를 갔는데요. 그 부분이 우하기 쪽으로는 오히려 흙을 굳혀져서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강승민 선수 보통 속기 바둑을 둘 때 보면 약간은 초읽기의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는 수들이 좀 나와요. 급하게 네. 착점하는 그런 수법이요. 송지훈 선수 8회 남았습니다. 여기를 그냥 한 점을 잡으면 이 나중에 압박을 당할 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썩 득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막으면 백이 밀어 올릴 거고 여기를 밀면 이곳에 하나 나가놓고 치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끊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받아야 되죠. 여기를 응수를 하기 전에 뭔가 여기를 먼저 손대서 이득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요. 손을 돌렸습니다. 그냥 잡아버렸죠. 지금 여기를 잡은 의미는 이 귀는 이제 백이 밀고 들어가면 다치겠지만 이제 여길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래놓고 여길 끊어서 승부를 한번 일찍 네. 걸어가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를 잡아 먹게 되면서 여기 백의 안형도 상당히 없어졌거든요. 네. 예. 만약 강승민 선수가 나를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달렸더라면 송지훈 선수가 받았을 가능성도 그거는 받아야죠. 네. 그거는 받아야 될 텐데 이제 밑으로 미는 거는 안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위로 밀었기 때문에 다음에 젖혀서 잡히는 건 크다고 보고 하나 받았고요. 여기 형태가 백이 안 받게 되면 흙이 이곳을 두고 여기를 들어가고 이쪽으로 막을 때가 문제예요. 전체 안형이 위험해지는데요. 네, 그러면 백이 만약에 여기를 하나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 나를자보다는 아까 이렇게 끊어잡고 여기를 보강하는 게 훨씬 낫던 것 같은데요. 강승민 선수 1분 고려 시간 10회 중 6회 남았습니다. 하변의 사활과 그리고 중앙의 약점이 신경 쓰이는 상황. 그 두 곳이 아닌 우변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안전할까요? 글쎄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변과 이 중앙돌이 아닌 우변 쪽으로 가는 거는 글쎄요, 약간 좀 무리스러워 보이는데요. 초속기의 변수가 초반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승민 선수의 패기 넘치는 한 수, 송지훈 선수는 어떻게 반격해 나갈까요?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가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명훈 7단과 박건호 4단의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진행이 되었을까요? 예, 좀 많이 진행이 네. 되고 초반에 좀 변화가 좀 일어나 그런 바둑이죠. 뭔가 이쪽을 뚫고 나오면서 이 석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흙이 이렇게 꽉 있게 되면 이 석점을 당장 잡지 못하면 쉽지 않은데요. 잡는 형태는 잘 안 나와요.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꽉 있게 되면. 하지만 이렇게 둘 가능성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젖힐 때 흙도 행마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행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나가죠 지금. 몸싸움이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무조건 둬야 되고 이것도 무조건 둬야 되고 여기까지도 외길 진행이고요. 여기 젖혔을 때가 문제예요. 다른 행마가 안 돼요. 이게 네. 상식적인 행마가 지금 통하지 않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모두 흙이 사는 잡혀버려요. 수단은 딱 네. 두 가지뿐이 없어요. 단수를 치고 행마를 하느냐. 그냥 이렇게 두느냐인데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길 꼬부리고 이렇게를 할 때 흙이 빈삼각 행마를 해야 돼요.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나가다 보면 오히려 백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흙도 행마가 상당히 안 좋고 백도 여기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지만 이 다음에는 또 확실치가 않죠. 여기를 이거는 꼭 이어놨어야 되나요? 나중에 이쪽으로 빠져서 3-3을 침입하는 수법도 있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때려도 다음에 이렇게 둔다고 넘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붙이면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가네요. 자리가 급선가요? 젖히면 이어서 막상 다음 응수가 없다고 보고 급소를 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늘게 되면 네. 백도 뭐 씌우는 수단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 이곳을 붙이고요.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쭉 빠져버려요. 재미난 네. 형태죠. 때리면 이곳을 뒤를 이렇게 둬서 여기서 백의 행마가 없어요. 아. 있는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드르륵 돌파를 해버리면 백이 완전 망한 형태가 돼서 네. 지금은 일단은 김명훈 선수는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씌워야 되는데 이곳을 둘 때 단수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안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돌이 강해지면서 이 백돌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엷어지거든요. 네. 여기서 과연 박건호 선수는 어떤 행마를 보여줄지요? 다시 105점과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냥 그곳을 머리를 세워둡니다. 요 흙도 돌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밀면 뛰어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바둑의 주도권 자체는 흙이 쥐고 있어요. 백은 여기에 그래도 6에 19집 정도 집은 나 있지만 흙은 여기도 두텁고 이 한 점, 이 백돌 여기까지 다 갈라 나오면서 바둑을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백돌이 좀 많이 약하죠. 여기서는 여기 때문에 하나 젖혀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백도 다음에 이 돌이 좀 많이 약해져서 백이 여기도 상당히 두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를 두면 이 한점과 연결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끊는 것은 뭐 별게 없죠. 이쪽 끊김을 당하는 순간 돌 모양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을 그냥 이렇게 도망가면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갈라간단 말이에요. 네. 아. 예, 일단은 중앙이 좀 몰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호구 치면서 네. 이 돌과 어느 정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백은 이제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되죠. 자, 우선 한 자리를 보강을 해놓고 예, 일감은 뭐 씌워가는 건데요. 네. 씌워가면 백도 뭐 일로 이렇게 요 돌이 있기 때문에 일로 붙여서 안 끊기죠. 이렇게 나오는 행마를 할 텐데요. 흙이 백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뭐 어떤 행마를 또 보여줄까요? 이렇게 짚어서 압박을 하는 행마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두는 수가 가능하면 이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주변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이렇게 둬도 네. 맞춰 치면 끊을 수가 없죠. 뒤로 쳐서. 아, 붙이는 수까지 가능할까요? 김명우 선수도 워낙 또 힘이 좋은 기사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한 수법을 한번 선보일 수도 있어요. 속기바둑에서는 모든 수익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냥 씌워갑니까? 네, 일감으로 모자를 씌워갑니다. 무난한 수법을 선택했는데 이건 백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네. 백이 입구자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 행마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박건호 선수는 생각 시간 6회 남았습니다. 자, 일감은 날일자로 진출을 하는 건데요. 날일자는 항상 이 건너 붙이는 약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 이쪽이요? 네. 아, 그렇네요. 지금 여기가 자충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입구자로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흙도 이 백돌이 여기로 나오니까 요 돌을 조금 신경 쓰는 행마를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뛴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두면 뭐 강하게 젖혀가거나 아니면 이런 정도 이렇게 행마를 할 텐데요. 백도 이제 나가게 되면
이 흑돌도 좀 약해지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의 행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지금은. 좌변 쪽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네. 행마를 선보였어요. 이쪽으로 또 돌파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흑이 옆으로 뛰면서 이 돌을 좀 연결을 해놓고 안형을 없애면 결국은 백이 이제 뛰어나가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뛰면서 또 끼우는 행마를 좀 이렇게 맛을 엿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백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행마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기가 보여서 젖히는 행마를 했는데 그러면 백이 흑이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늘면 또 이쪽에서 좀 활용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행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조금 보류한 채 이쪽을 압박을 하면서 행마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여기를 보통은 양걸치는 건데 네. 지금의 배석에서는 위에서 막 눌러가면서 이 돌을 넓게 좀 뭐 공격을 하는 이런 행마도 있죠. 일단은 한 점을 살려놨고요. 여기도 이런 데 두면은 안형이 거의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일단은 공격하는 낙이 없어진다. 뭐 그런 판단으로 일단 호구 친 것 같고요. 공격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백도 느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면 또 이쪽에서 활용을 당하니까 먼저 이곳을 붙이면서 행마를 좀 구해 갑니다. 네. 자, 조금 더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선 젖히는 것보단 느는 행마가 조금 더 좀 고급진 행마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건드려주지 않고요. 젖히면 자연스럽게 늘면서 흑의 약점만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늘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백이 여기를 늘자니 여기를 젖히는 게 있어서 느는 행마가 제일 안정적이긴 한데요. 여기서 어떤 행마를 둬야 되나요? 호구 치는 행마도 있고 있는 행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둘만한 수법들이에요. 네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백이 가일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비는 된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두자니 단수가 아프고 늘자니 젖히는 게 강력해서 뭐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의 행마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흑도 뭐 젖힌 행마보다는 그냥 둔탁하게 이렇게 밀어가는 행마도 있어요. 이 자리도 부분적으로는 아주 눈에 들어오는 자리고 30초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1분을 생각하고 둬야 되죠. 이쪽에는 백이 좀 힘이 없어서 이 젖히는 것 때문에 흑은 백이 여기 젖히는 것을 방어하는 이 자리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 김명훈 선수는 이쪽으로 손이 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더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쪽을 두나요?
원래 생각하던 그 자리로 향하네요. 그러면 백도 이제 여기 젖혀가는 행마를 할 텐데요. 이거 아주 자세가 좋은데요. 이 나를자는 그냥 제 판단으로는 약간 실수일 수도 있겠어요. 네. 행마에 있어서. 백도 젖히고 늘어서 모양을 정비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좌상귀에 있는 돌과 연결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곳을 둔 이 자리는 선수죠. 여길 끊기게 되면 이렇게 늘어도 이렇게 버리고 뒤로 치면 다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이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잡아서 집과 안형 쪽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백도 여길 젖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아주 좋은 자리예요. 글쎄요,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수가 어땠을까요? 여기 나를자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백도 모양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백이 머리를 내밀면 더 이상 이 좌상 쪽으로 공격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둬야 되는데 이곳을 늘게 되면 여기 때문에 또 밀자니 한 칸 뛰면 자연스럽게 백돌이 모양이 정비가 되고 네. 이렇게 그냥 쉽게 더 주나요? 아예- 글쎄요, 이거 네. 이렇게 되면 백이 자세가 이 돌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건 흙이 좀 불만인 것 같은데요. 김명훈 선수는 이렇게 해놓고 이쪽을 차지하면은 뭐 할만하다고 판단한 걸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정리를 오.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가는데요. 저쪽까지 갑니까? 이제 이곳을 끈더라도 여기 치받는 요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끊을 수 있겠느냐, 요 정도 네. 아니냐. 그럼 이렇게 들어서 이것이 한 칸 뛰는 아까의 형태보다 좀 더 두텁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자, 김명훈 선수 3회 남았습니다. 예, 이곳을 끊으면 백은 여길 둘 거고요. 흙은 여기서 돌파를 당할 수는 없고 네. 느는 행마는 좋지 않아요. 이런 곳에선 공배를 채워서 꽉 막아가야 됩니다. 근데 백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요? 그냥 한 칸 뛰는 정도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김명훈 선수 밀 때만 하더라도 빨리 일단락을 짚고 우변 쪽으로 향하고 싶었을 텐데요. 상대가 한 발 더 젖혀가자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세상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뒤로 받아주네요. 한 번 더 참아둡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이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놓고 그곳을 치받는 것을 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네. 그럼 이제 백도 늘겠죠. 이렇게 하고 흙이 이제 이곳을 둬야 되는데요. 뭐 이런 자리를 둬서 이제 여기 간격을 연결하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백이 연결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밀어간다든지 또 계속해서 좀 압박을 더하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두는 수 말고는 다르게 두는 건 좀 느슨한 의미도 있어서 한 발 옆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당장은 또 백도 여기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백도 행마를 이런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백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과연 좋은 행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돌이 당장 여기에 이 간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둘 때 뭐 나오면 이렇게 둬서 안성맞춤이 되죠. 네. 뭐, 백도 지금 당장 지킬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모자보다 이쪽이 더 낫다고 판단했나 본데 제가 보기엔 모자가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백의 밭전자 행마와 이 아래의 두 칸 행마 모두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쪽 간격과 여기요. 네. 근데 뭐 흙도 여기가 확실한 형태가 아니라서 좀 그래서 이제 김명우 선수 좀 두텁게 교환을 해놓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백은 이제 이렇게 받을 거고요. 여기는 흙이 뭐 이런 데로 오면 백도 하나 지켜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 뭐 어느 쪽을 다 뭐 이렇게 한쪽을 끊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예, 막는 것과 있는 것 중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예, 뭐 이으려다가 다시 막는 걸로 좀 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김명훈 선수 그냥 여기 잡아놓네요. 이 한 점을 잡아놓으면 이 돌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살았고 네. 이 두터움이 이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백도 손을 뺄 수가 있는데 뭐 단단하게 둔다면 어깨 짚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압박했을 때 여기 백이 처리만 어느 정도 되면 흙이 덤내기가 일단 좀 부담스러운 형세거든요. 자, 어깨 짚어서 눌러갑니다. 예, 좀 단단하게 두네요. 이제 밀면 뭐 이런 식으로 흑마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요거랑 이거랑은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네, 탈출합니다. 여기서 백이 가볍게 한 칸을 뛰는 행마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늘어서 여기 좀 이 돌은 어떻게 삼선으로 연결되더라도 또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이런 데 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행마를 하느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둔다면은 한 칸이 낫겠죠. 네. 네. 또 이제는 여기의 간격을 조금 뭔가 좀 노려봐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꼬부려 볼 수도 있어요. 꼬부리게 되면 이제는 여기 젖히고 2단 젖힐 때 여기 돌이 있으면은 뭔가 좀 수단이 되거든요. 여기를 꼬부려서 여기와 여기를 좀 뭔가 엿보는 예, 꼬부려 가죠. 이제 그래서 요런 데 때문에 백도 그냥 좀 단단하게 뭐 느는 수법도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 행마의 그 기본 틀은 이런 데 두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둘 때 패로 버티는 이런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런 데를 젖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단수 치면 이거는 바로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단단하게 하나를 지켰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느는 행마가 낫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이렇게 째는 것도 남아있고 네. 뭐 좀 약간 엷어졌죠, 바둑이. 이쪽으로 단수 치거나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좀 있어요, 이제는. 자, 이제는 김명우 선수가 백의 약점을 추궁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단수 쳐서 예, 백도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을 석점을 그냥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고 뭐 어디론가 단수 치는 이 수법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단수 치는 행마가 이렇게 두는 행마가 보통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쪽을 치나요? 여기서 어디론가 쳐야 돼요. 네. 그냥 뭐 받을 수는 없고 어디론가 쳐야 되는데
그냥 여기 뛴 수로 백이 이 상변만 차지하면은 덤내기가 힘든 바둑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늘어서 좀 단단하게 해놓고 선수를 뽑고 이쪽을 차지하는 바둑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바둑을 쉽게 풀어나가는 수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바둑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좀 한방 승부가 된 것 같은. 자, 변 쪽으로 단수를 쳤고요. 예, 또 김명훈 선수 바둑 스타일이 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싸움을 마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이제 끊겠죠. 여기 끊고 이렇게 이어가면 백이 뭐 오히려 이 흑보다 백 양쪽이 좀 더 타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끊어갑니다. 자, 이 진행은 타협 없는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흑이 이런데 좀 집으로 큰 자리가 아닌데 단단하게 뒀다면 네. 백의 입장에서도 좀 단단하게 둘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이 조금 간과된 수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김명호 선수가 중앙에서 힘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우변에서 그 두터움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가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한껏 웅크린 상태에서 네. 좀 뭔가 지금 이제 박건호 선수도 이 우변 쪽에서는 정상적인 힘싸움을 펼치기가 힘들다고 보고 좀 가볍게 일단 이곳을 보강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여기는 네. 한 집 모양이 나 있고 여기도 뭐 최소한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가볍게 좀 처리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계속 싸움을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백도 안영을 정비해 놓고 있고요. 자, 이 진행으로 흘러가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는 흑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을 뛴 걸로 늘었으면 계속해서 이제 인공지능도 백이 좋다고 했을 것 같은데 이쪽을 꼬부리면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니까 네. 바둑이 백이 엷어졌거든요. 집이 괜찮으면 바둑은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두텁게 둘 필요가 있었어요. 선수 교환을 해놓고요. 예, 그곳을 이제 여기를 받아주면 이제는 흑이 여기를 한 점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을 압박을 어딘가를 하면서 뭐 이 자리나 어떤 곳을 압박을 하면서 이 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곳에서의 주도권을 잡아서 상변까지 차지하겠다는 이렇게 좀 큰 뭐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기서 좀 어려워요.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계속 두는 건 백이 좀 가볍게 바둑을 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도를 전체를 공격하는 수법을 강구해야 돼요. 김명훈 선수 1분 고려 시간 10회 중 2회 남았습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이런 정도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많이 가는 건 백이 밀고 이런 식으로 이 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데 넘는 건 큰 자리가 아니고요. 네. 연결을 시켜주면 상대도 또 두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 낮은 것보단 높은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공격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손은 중앙 쪽으로 또다시 두텁게 정비를 해놓나요? 그러네요. 바둑이 괜찮다고 보고 네. 그렇게 뒀는데 글쎄요. 이거 좀 약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좀 이 돌을 이제는 네. 백이 좀 가볍게 좀 안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둘까요? 요거는 이제 붙이니까 이건 좀 정상적인 수법은 아닌데 뭔가 이런 식으로 두고 그냥 젖혀서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선수죠. 안 두면 밀면 다 죽습니다. 이제 여기가 워낙 기분이 좋아서 이제 박건호 선수도 이제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이제 한 방이 워낙 기분이 좋은 교환이죠. 여기 네.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백은 절대 선수인데 흑이 그 자리를 두는 것은 선수가 안 되었었나요? 여기 두는 거예요? 네. 여기 두는 건 예, 선수가 안 됐죠. 여기 둔 수의 의미는 이쪽을 두면 대학 수기는 안 돼. 이렇게 두고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나 살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네. 여기를 한 수를 더 둘 수가 있으니까. 백도 요 정도를 하면 내가 이제는 받아주겠다. 뭐 그런 뜻이죠. 요 교환을 먼저 이제 어떻게 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는 이렇게 하면 하나 더 받아두겠다는 건데요. 집으로는 크지만 여기를 또 한번 흑이 두면 백이 거의 위험한 거 아닙니까? 느는 정도로 좀 타협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까지 뒀어요. 네, 실리를 최대한 벌고 있는데요. 그렇게요? 왜 그냥 이렇게 안 뒀죠? 흑이요? 이렇게 두면 선수인데 지금은 이렇게 백이 두면 흑이 실리는 많이 벌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실리는 많이 벌게 되지만 선수는 아닐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좀 흑이 괴롭긴 하지만 그냥 이쪽으로 두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자, 선우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과연 이 자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오카게베 신예 바둑 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6회 오카게베 국제신예 바둑대항전 국내 선발전 1라운드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근데 옆에 판이 송지훈 선수와 강승민 선수의 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승부가 일찍 결정이 났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백이 돌을 거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좌기 쪽도 걸려 있고 상변이 뭔가 두 개서 복귀를 하죠. 네. 송지훈 선수가 뭔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막 돌을 걷기 전에 돌 모양만을 놓고 봐서는요. 송지훈 선수는 28위, 강승민 선수는 랭킹 30위에 자리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2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랭킹 차이는 나지 않지만 상대성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흑불계승으로 예.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송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 3승으로 크게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송지훈 선수가 1라운드에서 강승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에서는 변상일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자, 다시 김명훈 7단과 박건호 4단의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흑이 이곳을 우하기 쪽을 이렇게 두니까 백도 선수를 뽑고 역시 예상대로 이곳을 두고 젖혀 이었죠. 이제 젖혀 이으려고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상식적인 행마법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이 이렇게 일단 모양 자체를 최대한 넓히는 것이 좋죠.
이제 여기 약점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밑으로 늘고 붙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된 그런 형태로 보여져요. 네, 일반적으로는 부어지는 수법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전적으로 두어갔고요. 예, 이 백은 언뜻 보면은 확실치 않아 보이지만 지금 살아 있어요. 흙도 백이 뭐 이런 데 두고 느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도를 계속 잡으러 가는 건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여길 밀었는데요. 여기선 백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한 칸을 뛰겠죠. 자, 송지훈 선수는 1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 오후 3시에 펼쳐지는 변상일 선수와의 대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또 하나 봤나요? 아직 불안정한가요? 그래도 안 받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받으면 흙이 이제 여길 잡는 게 아니고 한 이런 정도 갈 텐데요. 최대한 모양을 넓히면 네. 예, 상변을 이곳을 글쎄 이거는 버텼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여기를 두려면 네. 이곳을 붙여서 응수타진이라도 먼저 했었어야죠. 이렇게 두고 뒤로 받으면 이렇게 둔 다음에 이런 데를 막 젖혀가서 뭐 선수를 뭐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둬야 되는 그런 형태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제 젖혀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끊으면 이런 데 붙이는 행마를 하겠다는 건데요. 흙도 이 돌 형태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젖히고 요런 형태를 만들어서 급소의 자리에 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오히려 돌을 무겁게 몰아가는 것이 공격법이 되겠네요. 자, 먼저 응원군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백도 여기서 뭐 가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하는 것이 되던 안 되던 승부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네. 기세로 두어갑니다. 뭐 받아주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네. 흙도 뭐 이렇게까지 지금 했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입기에 몰려서 둔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두어가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네. 뭐 흙이 지금 두터운 입장에서는 뭐 썩 좋은 수법은 아니죠. 이제 전장이 다시 바뀌게 됐네요. 뭐 여기는 일단 젖혀야 되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막는다든지 흙은 이 돌을 꼭 살리려는 뜻은 아니에요. 쉽게 네. 얘기하면 여기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 끊어주면 그냥 돌려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 이걸 버리면서 이걸 다 잡아먹는 거죠. 그렇다면 백도 흙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돌이 이 돌과 연결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릴 필요가 있어요. 네. 김명훈 선수도 지금 내가 괜히 들여다봤네 이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좋은 바둑은 좀 바둑을 좀 안정적으로 두텁게 끌어갈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제가 보기에도 단순하게 보기에도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잡해지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돌이 부딪히게 되면서 김명훈 선수도 정확한 sul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생각 시간 1회 남았습니다. 자,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는데요.
지금 두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자, 김명훈 선수는 그쪽으로요? 2점을 직접 움직이네요. 그쪽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백돌이 네. 여기 이쪽을 어떻게 해보려는 건데 계속 늘면서 여기 호구 치면 지금 이 백돌이 몰리던 돌이 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이 흑돌이 몰릴 수도 있어요. 방향이 이거 들여다본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면 확실히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백도 또 여기까지 뒀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이제는 여기 때리는 것이 100% 선수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뭐 지금 당장 때리면 모르겠는데 네. 좀 이따가 교환을 더 하다가 나중에 때리면은 뭐 이게 물론 집이 크긴 한데 때에 따라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쪽을요?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진출이 가능하다는 뜻인 걸까요? 좀 둔탁한데요. 이렇게 되면 흙도 돌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일단은 이거 민수로 또 끊어서 좀 여차하면 2점을 버리더라도 좀 이렇게 정비를 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김명훈 선수 일직선으로 네. 갑니다. 이제는 변신의 기회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둘 때 뭐 이렇게까지 해도 흑도 수순이 아주 어려워요. 이젠 진짜 여기 네. 때리는 걸 어느 순간에 선수를 해야 되는지 많이 보태줬거든요. 그 자리에서 덩치가 더 커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따내는 것이 진짜 선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끊어갑니다. 역시 초읽기 이렇게 30초 초읽기 바둑에는 변수가 많네요. 좀 네. 예. 자, 젖혀서 좀 연결을 약간 했고. 김명훈 선수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바로, 손이 네. 상당히 이제 빨리 나가죠. 뭐 수가 보이건 안 보이건 좀 침착할 필요가 있는데 손이 상당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승부차 장면입니다. 김명훈 선수가 계속 이 흑 2점을 움직여 나가면서 덩치가 커지게 되었는데 정면 승부가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지금 아까 흑이 좀 많이 앞서 있었던 그래프도 상당히 이제 뭐 백이 이제 반대로 네. 좀 앞서가죠. 지금 김명훈 선수의 생각은 이도를 버릴 때 조금이라도 좀 맛을 남겨놓고 이득을 보는 교환을 해놓고 버리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면 설마 여기까지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뭔가 두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다시 타협의 여지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네요. 아. 거기까지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박건호 선수도 네. 뭐가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네. 정리가 안 돼요, 잘. 이게 뭐 최대한 버텨야 되는 건지 계속 막아가면 일단은 어떻게 되는 여기를 거죠? 막고 네. 자, 박건우 선수는 2회 남았습니다. 뭐 지금 워낙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마지막 초읽기까지 시간을 다 소비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 막고 나서 이렇게 두면 여기 이어서 100도 최대한 버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명훈 선수의 손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예, 지금 약간 흥분 상태일 수가 있어요. 뭔가 바둑이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뭔가 들여다보는데 반격을 당하면서 뭔가 생각대로 좀 잘 안 풀리거든요. 아, 일단은 막지를 않고 그냥이었네요. 김명우 선수 이렇게 된 이상 여기까지 설마 입구 뭐 다 살리나요? 흑돌 모양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네? 이런 형태를. 계단 형태인가요? 계단? 꼭 축에 몰린 것 같은 모양인데요. 아, 그렇네요. 자,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1분 후에는 계속 30초로 둬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이 계속해서 뭐 이곳을 젖혀간다든지 해서 두나요? 이게 이렇게 보면 뭔가 타협을 네. 한 그런 느낌인데요. 박건우 선수는 요 돌이 넉점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살아가더라도 네. 여기를 내가 먼저 두면 괜찮다.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흑도 여기서 이곳을 네. 단수를 쳐야죠. 뭐 복잡합니다. 좌상귀를 두기 전에 먼저 중앙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중앙도 정비를 하고 다시 좌상귀로 향할 수 있으면 완벽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흑의 그림은 이렇게 두고 끊으면 단수 치고 그럼 이렇게 둬놓고 네.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백이 이 돌이 살더라도 일단은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움직여서 이 가치를 충분히 발휘했죠. 이렇게요. 네. 뭐 흑이 양쪽을 다 둔 의미는 있는데 네. 뭐 전부 다 뒀거든요. 네. 그런데 백이 다시 이렇게 두고 여기를 움직이게 되면 백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를 늘어서 여기 변화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쪽을요. 이쪽을 잡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판단인데요. 일단 여기는 단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뭐 워낙 기분 좋죠. 그럼 이렇게 여기는 되고 여기 네. 끄는 것보다는 여기 돌이 있는 게 더 낫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흑은 뭐 여기를 좀 작게 버리고 여기를 보강을 해서 좀 잡아야죠. 두 점을 버리나요? 이제 두 점을 이제 이 넉점은 이제 흑도 잡혔고 이 두 네. 점을 때려도 나는 이걸 따로 살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도 두 점이 두텁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일단락이 되고 백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백도 이 두 점을 살려야죠. 네.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뭐 이런 행마도 좀 약간 좀 특이하지만 이런 행마도 있어요.
여기 붙이는 것과 이쪽 다 여러 곳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호구를 쳤네요. 마찬가지로 연결을 노리고 있고요. 흑이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아까 보여주신 그 날일자 급소 자리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향했거든요. 그 자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 뭐가 있나요? 이쪽으로 둔 게 여기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 뭐가 없으면 이쪽으로 두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일단 여기를 젖혀볼게요. 단수 치고 늘면 단수 치고 이렇게 밀었을 두면 때 당장 못 젖힌다는 뜻인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어서 이거는 난리가 나죠. 여기 먹여치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다 죽죠. 네. 그럼 이렇게 둘 때 여기가 확실히 뭐가 있다는 건가 보는데요. 2단을 젖히면 근데 백도 지금 여기를 보강하고 있을 겨를이 있을까요?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여기는 이제 뭐 나를 자르가건 입구 자르가건 어디를 둬도 살아는 있죠.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 수익기를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손을 돌렸습니다. 예, 일단 손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흑도 좌상귀 쪽에서 젖히는 걸로 뭐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요. 거기 수가 나지 않으면 흑이 안 되죠, 지금은. 네, 바로 젖혀가고요. 백도 이 단수 치는 수는 안 돼요. 단수 치는 수는 안 되고 이렇게 젖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두면 여기를 치중을 가서 백은 일단 목적이 여기 요 넉점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좀 네. 수가 뭐 손해 본다던가 그런 거보다 이렇게 두면 수가 잘 안 날 것 같은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선수로 우상귀를 정비할 수 있을까요? 백이요? 그것은 쉽지가 않죠. 백이 선수를 하려면 지금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선수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을 호구를 친다던가. 여기 일단 입구자를 가나요? 좌상귀가 지금 전체 중앙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순이 남아 있는데요. 자, 흑도 우상귀의 삶을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백이 이제는 여기만 두면 살아있고 여기를 둬도 살아있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다면은 지금 여기 호구 치는 게 이렇게 둬서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살아있다면 그냥 잡아버려요. 호구도 아니고. 호구도 뭐 없지 않나요 전혀? 박건호 선수는 이렇게 단수 쳐서 잡게 되면 네. 여기가 선수라 지금은 이제 뭐 여기를 이렇게 살아서 완전히 살아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돌팔 당연히 따로 두면 되고 여기 네. 이제 들여다보는 게 이제 100% 선수죠. 나와 끊으면 여기가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호구를 안 치고 이렇게 잡은 거죠. 당연히 호구 쳐서 잡는 게 집으로는 이득이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만 깔끔하게 살면
네. 괜찮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흙이 집이 별로 없어요. 흙이 집이 가장 큰 곳은 여기인데 딱 봐도 뭐 5, 4, 20 정도. 여기 잡은 게 한 10집. 이건 덤. 그러면 35. 100은 여기가 19. 이건 집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네요. 예, 적당히 뭐 압박을 하고 뭐 그런 정도로는 쉽지 않겠는데요, 흙이. 공격 실패로 돌아갔네요. 예. 아까 보십시오. 여기 아까 흙이 벌린 상태에서 백이 여기를 젖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흙이 여기 때려먹은 이 2점을 때려먹은 거 말고는 여긴 백집이 날 만큼 다 났죠. 네. 훨씬 많이 났죠. 흙이 먼저 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치고는. 그리고 백도 여기가 완벽하게 살았어요. 네. 예. 중앙 102점을 잡았긴 했지만 양쪽 모두 백이 예. 차지를 하게 되었고요. 뭐 AI 그래프도 뭐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네요. 네. 이바둑의 승자는 오후에 나현 나현 선수와 선수와 이제 2라운드를 펼치게 예. 되겠는데요. 자, 변상일 선수와 나현 선수는 분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랭킹이 높기 때문에 예. 2라운드부터 출전을 하고요. 예, 그곳을 때렸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이제는 뭐 이런 데를 넘어가자는 수를 두면서 이제 여기 사는 거에 주력하면 되거든요. 백이 여기 사는 거. 네. 뭐 이런 거 패는 그렇게 버틸 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를 받아주나요? 여기를 받아서 살아야 요돌이 또 움직이는 게 남아 있어서 두터운 수네요. 예, 이 한 점이 값어치가 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흙도 지금은 먹여칠 수 있으면 먹여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냥 막았네요. 예, 그렇죠. 지금은 여기 끊고 여기 늘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하나 보강을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백이 여기 좀 여기가 좀 기분 나쁘면 뭐 이런 데를 하나 보강하면 되고 집으로는 이쪽이 가장 큰 자리죠. 여기를 한 칸을 뛰던가 아니면 꽉 막던가 해서요. 예, 그냥 이제 박건호 선수도 바둑이 좀 여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영훈 선수가 고개를 젓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상면 쪽에서의 변화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을 돌리겠다는 이거 아니요. 뜻인가요? 자체로 이렇게 둬도 살아는 있어요. 여기랑 맛보기랑 네. 무슨 의미일까요? 집으로는 이쪽이 더 컸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바둑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좌상귀에 남아있던 큰 끝내기는 흑이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다 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죠. 뭐 교환할 거 하고 여기도 이렇게 두고 이것도 젖히고 여기 넣는 뭐 여기가 다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넘던지 뭐 여기 넘는 것도 좋고요. 예. 여기 뭐 두는 자리도 큰 것 같고 여기랑 맛보기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넘는 게 바둑이 좀 어느 정도 유리하다면 그냥 네. 깔끔한 자리가 제일 좋죠. 교환해둘 수 있는 곳은 모두 선수 교환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끊어잡는 게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두나요? 이건 또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초읽기에 몰려서 황급히 착수를 했습니다. 약간은 이 선수들이 그 익숙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변 끝내기를 할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막는 자리도 상당히 커요. 반대로 흙이 날일자 가는 것과. 예, 이제는 여기 넘어가야 돼요.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를 네. 차지하면서 여기 안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백이 집을 낸다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만 둬도 집은 나는데 뭐 이쪽을 하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넘어가는 건 절대의 자리고요. 지금 집을 세어보면 107, 8, 10, 15, 25, 34, 39, 49, 쉬운 55집 정도. 그럼 흙이 60 이상 나야 되죠. 6, 7, 8, 10, 14, 15, 18, 23, 21, 25, 30, 40, 45, 쉬운 4. 예, 뭐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 흙돌 차례이기 때문에 흙이 뭐 좀 더 뭐 반면으로 좀 이길 것 같지만 네. 덤에는 확실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흙도 큰 자리가 이제 여기를 찝고요. 아까 이제 김명훈 선수가 두려고 했던 이 자리. 아, 근데 여기를 두는 게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또 흙에 약점이 걸려 예, 있나요? 뭐 아, 찝어갔습니다. 이거 잡는 게 열매집 자리인데 백이 찔렀을 때 여기서 안 받고 바꿔치기 하는 이렇게요. 것은 그럼 이제 젖히고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백은 이거 살리는 것보다 요 그림이 약간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찔러 갑니다. 아, 받아주나요? 그러면 예, 이제 이거 하나 두고 이렇게 나올 때 못 네. 끊죠. 그러면 이제 먹여치고 드르르륵 하면서 다 잡히죠. 단수 치고 끊어서요. 확실하게 미리 끊어둡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이런 진행이라면은
확실히 이제 백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글쎄요. 아, 김명훈 지금 김명훈 선수도 선수도 지금 네. 아, 여기라도 좀 막아야 좀 따라 붙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아, 김명훈 선수도 괴로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김인환 수순으로 백이 나가는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흑도 이걸 단수 치고 이것까지 해야 되죠. 이러고 큰 자리는 뭐 여기 단수 치는 자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여기랑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좀 더 클 것 같고요. 아, 여기는 단수를 안 쳐놔도 되긴 되네요. 이쪽은.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뭐 백도 뭐 여기 이제 둬야죠. 뭐 이러고 다 뒀어요. 별로 이제 더 이상 할 데는 없습니다. 근데 덤을 낼 수는 없는 바둑이에요. 네. 어려운 자리는 다 두어졌네요. 자, 두 기사의 올해의 전적. 김명훈 선수는 17승 15패, 박건우 선수는 14승 13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각종 기전에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김명훈 선수는 바둑TV배 KBS 바둑왕전 국수산맥 국내 토너먼트 32강에 진출을 한 바 있고요. 박건호 선수도 바둑TV배 용성전 미래의 별 본선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백이 이렇게 젖히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100% 선수의 자리이기 때문에 네. 단수 쳐도 그냥 이어요. 그럼 백이 요 교환을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또 더득이죠. 예, 여기까지 당해서는 예, 흑도 큰 자리는 이제 여기가 크긴 크거든요. 여기가 한 5집 반 정도. 근데 뭐 여기가 이제 더 크죠. 아, 김명훈 선수가 패배를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이 여기를 둬서 살았을 때 네. 그때가 딱 거의 내용상으로는 거의 끝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 김명훈 선수 뭔가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경솔하게 들여다봤다가 네. 반격을 당했을 때도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약간 안 좋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 들여다보는 수를 계속 뭔가 머릿속에서 네. 떠나지 않으면서. 마지막 승부처 장면에서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백이 이 전투에서 역전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자, 서로 시간이 없었던 상황, 박건호 선수의 이 반발이 통하게 되었네요. 예. 뭐 약간 바둑이 기분 나쁜
선수 입장에서는 네. 누가 뭔가 싸움을 걸어주길 항상 바라죠. 예, 지금은 백이 여기 절대 팩감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돼요. 네. 예, 정말 다 뒀습니다. 예, 그 먹여치는 건 한 집 끝내기 되는 자리죠. 나중에 여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네, 끝내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미세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두 기사 다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아, 김명우 선수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네요. 자, 김명우 선수는 작년 시즌부터 중국 갑조 리그를 뛰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승 8패의 성적을 올렸고요. 올 시즌에는 3승 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끝내기 자리네요. 이렇게 그냥 끊고 먹여쳐만 놔도 나중에 하나 더 가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김명우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백은 지금 쉬운 네 집이 좀 넘고요. 흑은 쉬운 한 네다섯 집, 예, 다섯 집. 뭐 반면 흑이 뭐 한두 집 정도. 예, 뭐 때따라서는 돌을 거둘 수도 있고요. 뭐 끝까지 더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기사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자, 김명훈 선수는 97년생, 박건우 선수는 98년생. 또 나이도 비슷하고 입단 시기도 비슷합니다. 김명훈 선수가 2014년, 박건우 선수는 2015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랭킹에서는 김병우 선수가 앞서 있지만 자, 오늘 대국 박건우 선수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제 한 집짜리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박건호 선수도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사인데요. 퓨처스 리거에서 또 바둑 리거로 진출을 했고요. 작년에는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돌을 걷었죠. 네. 지금 뭐 반면 흙이 한 집 정도, 비기거나 한 집 정도 이기는 그 정도의 바둑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복귀를 이어갈까요? 뭐 이쪽을 짚지 않을까요? 여기. 뭐 여기 들여다본 수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나와 그냥 끊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 자리는 일감으로 두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자리였어요. 네, 자 마지막 승부처 장면. 자, 돌을 걷어내면서 두 기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불길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국내 선발전 1라운드 박건호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속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반에 뭔가 백이 우변에 하나 가일수한 걸로 상변 쪽을 뒀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변의 흙이 3선의 자리에 화점 밑의 자리에 차지를 하면서 그때는 흙이 뭔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백이 젖혀 나올 때 들여다보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 더 흙이 좀 쉬운 그림을 선택했으면 흙이 좀 더 편한 바둑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초입게 몰리면 야, 뭐 어느 쪽이 약간 유리하고 이런 거는 전혀 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좀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전투에서 박건호 선수가 네, 성공을 거두면서 승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건호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 대진은 박건호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고요. 자, 옆에 쪽에서는 변상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랭킹 시드를 받은 이 변상현 선수와 나연 선수가 2라운드에 출전을 하게 되네요. 예, 오후 3시에 또 대국에 속게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전 부탁드립니다. 네. 자, 1라운드 중계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3시에 2라운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gel.